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주역 역시 저 PBR주였죠. 네, 보험과 은행, 증권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자동차주의 탄력도 좋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주들이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 PBR주를 중심으로 코스피의 상대적 탄력이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보유 지분 작년 5월 13%에서 최근 20.5%까지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모처럼 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게임 체인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온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춘 46 시리즈 배터리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선봉장에 섰습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8월 양산할 예정이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고객사와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훈풍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이슈까지 오늘 2차 전지주의 에너지가 좋은 하루였죠. 네,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을 알린 LG엔솔이 3% 상승했고요. 삼성 SDI도 5% 가까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 업체인 TC시스틀이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요. 동원시스템즈, LG화학, 코스모신소재 등 2차 전지주가 고루고루 상승했습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깜짝 매출 전문의 집단 사직, 의료 AI주 들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원격 의료 AI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료 AI 대장주인 루닛이 작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의료 AI주로 관심이 더욱 쏠린 하루였죠. 네, 루닛이 역대 최대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급등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 상승폭이 축소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원격 의료 모멘텀까지 더해진 인성정보가 상한가로 문을 닫았고요. 셀바스 AI, 이지케어텍 등 의료 AI 관련주들이 일찍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확장 기대감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료 AI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의료 AI 중에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코스모신소재, 루닛 그리고 셀바스 AI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게임 체인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온답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상용화를 두고 현재 이제 3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우선은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승기를 잡은 분위기입니다. 오는 8월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돌입 소식을 전했는데 삼성 SDI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또 2026년 양산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이 두 배터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시장 성장세는 어느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차전지 투자한 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 좀 키워드가 첫 번째가 이제 그 GM 밸류 체인, 특히 미국향 GM 밸류 체인이 있고 네. 두 번째가 바로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2025년 FOMC 그 적용 소재 요거를 봐야 되는데 특히 이런 그 시장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저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오늘 시장에 오늘 트렌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어쨌든 간에 올해 주목할 폼팩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우치형 배터리가 사실 시장에 어떤 대세로 부각을 했었는데 이 점점 대형화되고 이 셀이 점점 대면적화되면 따라서 실리콘 응급제 적용에 또 한계가 좀 봉착을 하고 또 열 발화 현상이 잡기가 좀 어려지면서 이거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좀 새로운 대안으로 좀 부각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템닉스 기능을 통해서 어떤 그 저항을 감소하는 걸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과 그리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 4680이라고 안 쓰고 46 시리즈 뭐 4682 이렇게 쓰는 이유가 4680에 최적화된 그 형태가 아닙니다. 실제 4680보다도 높이가 더 올라가야지 효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4686 쓰면서 4680, 4690, 4610 그러니까 높이를 더 높이는 형태의 배터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게 이제 46 시리즈가 여러 높이가 달라지는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폼팩터가 그 형태의 그 배터리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업체 요구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소 수요된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시장의 어떤 그 파우치 형태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을 좀 살펴보면 성장기 속에서 이제 수요가 좀 정체되어 있는 캐즘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고 하는데 이 캐즘 구간 속에서도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확장세를 좀 순항할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예, 지금 캐즘이 처음이 아니고요. 두 번째 캐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캐즘이 이제 혁신 수요자 대략 그 전기차 침투율이 한 2.5%일 때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10% 이하 정도에서 2차 캐즘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2022년도 글로벌 전기차 그 현재 위치 이거 2022년에서 2023년도 요 정도 위치가 현재 2차 캐즘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메인 스트림을 진행하는 그 이제 그 초기 다수 사용자로 지나가는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원통형 배터리와처럼 이제 그 배터리의 어떤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다양해야 되겠고요. 소비자 니즈에 맞게끔 제품도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풀 밸류 체인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풀 제품 포트를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요게 관련해서는 뭐 LG 화학 그룹이라든가 뭐 네. 에코프로 그룹, 뭐 포스코 그룹, 뭐 코스모 그룹처럼 이렇게 풀 밸류 체인과 제품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앞단에서는 좀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의 이제 8월 4680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 돌입 소식이 나오면서 대장주인 TCC 스틸 지금 또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데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확장되면서 어떤 업체들이 좀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밸류 체인 같은 경우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겠고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46 시리즈와 관련된 직접적인 양산 이 부분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한 네. 단계 더 증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46 시리즈 배터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 파우치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형 캔을 개발하는 삼성 SDI 밸류 체인의 상신 EDP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상신 EDP 좀 꼽아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 2차 전지주 가운데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와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8월 양산 소식 들려오면서 한 달 만에 지금 40만 원대 재진입을 했고 오늘 3.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장님께 LG엔솔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그 저 PBR 그 핵심 코어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네. 이 배터리 2차 전지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를 누르고 뭐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을 하는 이런 형태에 보여지는데 지금 그 GM을 잘 봐야
된다는 게 GM이 지금 그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피체인가 그 양극재를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고 네. 또 이제 얼텐셀즈에서 이제 앞으로 그 배터리 생산된 걸 가지고선 전기차를 만들 건데요. 이게 어쨌든 그 GM의 그 행보를 예전에 컨콜 자료를 보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기 시장에서의 어떤 강력한 판매 의지를 보였다는 것들이 지금 시장 평가이고 또 이제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량이 20에서 30만 대인데 지난해 8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판매 그 성장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GM에 관련 밸류 체인 업체들이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요겐 배터리 셀이라든가 뭐 양극재, 뭐 전액, 뭐 동박, 뭐 알박 이런 소재 업체들이 두루두루 그 수혜가 될 것이고 또 픽업 트럭 주문 건수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만 건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테네시주가 지금 주에 있는 얼템셀지 2공장이 올해 그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 출하가 되니까 요게 이제 배터리가 장착되는 LG 엔솔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우 이사님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GM 얘기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이제 중국 난징 공장에서도 4680 배터리 양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를 또 떠나서 또 다른 고객사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680 배터리 양산 방안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나 좀 증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8월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의 양산 예정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테슬라의 대응 측면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난징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들, 이제 타 고객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설의 생산 능력은 36기가와트 규모입니다. 킬로와트당 100달러 미만의 가격을 추진 예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105달러 이하로 가야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환산을 해봤을 때는 3조 6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봤을 때 한 10% 정도의 기본 증가 요인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증설이 추가로 단행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LG엔솔이 2월 들어서 이제 조금씩 저점을 좀 높여오다가 지금 41만 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손실권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긴 호흡을 가지고 수익 전환할 때까지 홀딩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은 반등을 할 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될지. 뭐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실 내고 매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되겠지만은 좀 더 이제 그 상승폭이 좀 빠른 종목을 찾고자 하시면은 네. 뭐 상승 시에 이제 뭐 교체 전략도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뭐 대체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이 그 AMPC 수혜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그 체조 한도가 갔을 때 문제 때문에 그러면 LG 화학이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세금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수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좀 80% 밑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되고 네. 지분 매각으로 인한 막대 현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거의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상승폭은 속도는 이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LG 화학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LG 그룹을 만약 LG 화학 그룹을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엔솔에서 화학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내가 굳이 손절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증권사 목표가 밴드 보니까 한 46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기적인 뷰도 나쁘진 않지만 탄력을 조금 본다고 하면 LG 안에서는 LG 화학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모신 소재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들어서 5일선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도 6%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성 이사님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코스모신 소재 어떻게 좀 보실까요? 양극재 쪽에서 단결정 소립경 양극재 사업이 부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연결해서 GM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증설을 단행한 부분이 있고 가동은 3월 이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 부분이 받아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보다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증대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가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보면 4분기에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동종업체 내에서 지금 주가도 좀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모신 소재 뭐 차별화된 경쟁력 어디에 있다고 좀 봐야 될지 궁금하고 이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도 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동사가 이제 지난해 이게 그 양극재 양산 능력이 3만 톤에서 5만 톤 캐파 증설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1분기에 7만 톤, 그 6월 상반기까지 10만 톤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원래 10만 톤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그 회사 대표가 이제 그 유튜브 나오셔서 요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요청에 의해서 증설을 6개월 빨리 당긴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 화학종의 소유격 양극재, 단결재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LG 화학이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모신 소재도 같이 수혜를 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G 화학이 GM 향의 그 24조 7천억의 수주 요구는 네. 사실 코스모신 소재가 최대 수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순수하게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네. 또 수혜 강도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사는 이제 2027년까지 20만 톤 캐파 증설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상태고 또 이제 리튬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리튬을 고객사로부터 사입해서 쓰는 형태라서 이번에 4분기 때 지난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8.87% 나온 이유가 재고 평가 손실이 없다는 거였고요. 사실 근데 재고 평가 손실이 없다는 거는 재고 평가 이익도 없다는 얘기예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최대 15%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공 마진에서 5%, 재고 평가를 통해서 5%, 니켈 함량을 올리면서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올리면서 여기서 5% 정도 나오는데 여기 재고 평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최대 10%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 단결적 양극재를 가장 잘한다고 지금 어깨에 소문이 나가지고 LG 화학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해 6월달에 전고체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향후에 내재화율을 30%까지 올려서 원가 절감을 한 20%까지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소입경 그 단결적 양극재에서는 거의 뭐 국내에선 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뭐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고 실적도 앞으로 좀 탄탄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지난해 7월 이후로는 주가에 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2월부터는 지금 분위기가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4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이 좀 손실권에 있으시다면 충분히 수익권 전환까지 홀딩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포트를 또 바꿔야 할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이사님? 1월 말 2월 초부터 수급이 좀 달라지는 요인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은 가장 실적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는 기술적인 측면부터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등의 구간은 한 20만 원 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대입해서 목표가를 1차로 20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20만 원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의료 AI 관련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의료계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비대면 진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의료 AI 관련주로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이 관련 시장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단기간에 좀 이슈에 그칠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원격 의료랑 의료 AI랑 이거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정책 테마주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서 이제 단기 급등이 좀 나왔다가 또 조정도 나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의료 AI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의료진들 뭐 파워 이슈 때문에 좀 오늘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지난해 이제 의료 AI 종목들이 굉장히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다소 과하게 올라갔었고 네. 시장에서도 좀 뭐 다소 목표가라 그 시장 회사에서도 향후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과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도 있어서 근데 그를 통해서 또 증자를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증자를 위해서 좀 다소 좀 뭐 소위 말해서 뭐 지른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도 있기는 상황이라서 다소 이제 의료 AI 종목들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발성, 낙폭과대에 대한 일시적인 좀 반등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대체로 이런 의료 AI에 대해서 밸류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올해부터는 뭔가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은 올해부터는 최소한 이제 올해 뭐 상반기부터 숫자로서 직면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라든가 시가총액을 정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원격 의료는 계속해서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였고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투자한 AI를 의료 영상 기술에 사용하는 회사의 주가가 좀 폭등을 했다. 뭐 이런 뭐 개별 호재
소식들 들려오면서 이 루닛의 수급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의료 AI 시장에서 저희가 좀 트렌드나 이슈 좀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밝힌 게 뭐 의료 AI 연계해서 사업 구조들을 밝혀왔는데 직접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AI 신약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리커전 파마시티컬스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신약 개발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한 전일 기준 1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그 AI를 통해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뭐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AI 의료 관련주들은 워낙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약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기점으로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경우가 올해 뭐 BEP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요. 그랬을 때 주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외와 유사하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이 되는지 여부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의료 AI 관련주 보겠습니다. 저희는 루닛 그리고 이제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인 들어온 거 보니까 루닛에는 이청한 부장께서는 스탑을 주셨고 나머지는 다 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루닛이 이제 작년 역대 최대 성적표 공개를 했고요. 오늘 18%까지 급등을 했다가 거래량이 실렸는데 윗골이 조금 많이 달면서 5%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청한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는데 루닛 어떤 부분 좀 경계해야 될까요? 그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 정도 될 거고요. 오늘 뭐 밀려서 뭐 이하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뭐 매출이 251억을 달성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고 영업 손실은 16.7% 감소했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적자가 이제 그 422억이 났거든요. 순손실이 327억. 현재 1조 7천억이니까 다소 좀 높지 않냐는 건데 PSR로 계산하게 되면은 2023년 기준으로 71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PR도 아니고 PSR이고 내년 기준으로 59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2024년도 그 매출 추정치가 6개월 전에 540억이었는데 네. 현재 303억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으로 지금 먹고 사는 기업인데 매출 추정치가 이렇게 대폭 감소한 게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도 매출 추정치도 450억이라서 이게 크게 올라가지 쉽지 않다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신한투자에서 이제 그 리포터 나온 그 종목 중에 하나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 의료 그 중심의 음성 AI 기업 미국 기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됐거든요. 거기가 PSR이 11배입니다. 11배인데 여기 비해서도 71배 높지 않냐라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라서 그래서 이제 루닛의 그 PSR 70배는 다소 좀 높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앞으로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좀 실제로 수치를 뭐 보여줘야 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SR이 이제 주가 매출 비율인데 지금 71배, 좀 너무 당겨온 것이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적자 폭을 지금 줄였잖아요. 이렇게 좀 적자를 줄이게 된 그 동력은 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 올해는 조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증대 요인들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R&D 투자 같은 경우가 계속 단행되는 요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BEP 전환 시점도 볼 텐데 매출에 대한 증대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한 부분의 변수가 있었죠. 긍정적인 변수인데 볼파라 인수 같은 경우를 적정 가격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북미 매출의 증가 여부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미리 이 부분을 실적에 반영을 해서 놓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실적의 매출 증대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닛이 이제 지난해 9월 이후로는 뭐 유증, 무증 거치면서 지금 뭐 좀 저점도 함께 낮아지긴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좀 본격적인 랠리의 신호탄이기를 바라셨을 텐데 여기서 좀 홀딩을 하고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어디쯤에서 좀 포트를 뭐 재조정한다던가 좀 이렇게 실현을 해봐야 될지 이사님의 목표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선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환산을 해보면 증자 부분도 있었지만은 가격적으로 한 6만 원대까지는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보통 이런 구간, 그다음에 오늘 좀 아쉽기는 한데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적어도 한 9% 이상 상승을 마감을 했다면 추가 시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네.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목표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76,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 본격적으로 이 시세가 날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확인, 매출의 증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얼마나 또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넘어가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셀바스 AI도 지금 2만 원대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치나 했는데 좀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켜냈고요. 2만 원에 조금 못 미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선 두 분 다 지금 고사인 주셨거든요. 이창원 부장께서는 셀바스 AI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셀바스에 제가 처음에 X 드렸다가 오늘 이제 신한투자에서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거 보고선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이 바뀌셨군요. 네, 생각보다 어떤 리포트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회사가 너무 견조해서 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시가총액 현재 5,300억 정도인데 신한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매출을 1,517억 잡아서 171% 성적을 잡았고요. 영업이익을 268억으로 해서 204% 성적을 잡은 거 보고서 네. 좀 다소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내년도 1,775억 매출에 443억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셀바스 AI가 올해와 내년도에 굉장히 상당한 실적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료 AI 종목들을 다 차트를 돌려보니까 대부분 다 헤드앤숄더로 해서 굉장히 다 주가 많이 빠졌는데 셀바스 AI만 지금 박스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실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동사가 이제 음성 AI 그 수익화 기업 중에서는 선두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별도로 본업이 2년간 100%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AI 업체 통상적인 수주 기반의 SI 계약과 달리 이제 제품 상용에 성공했다는 장점이 있는 상황이라서 또 뭐 음성인식 3대 주요 시장에서도 지금 선점이 빠르다 이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네. 좀 밸류에이션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재평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라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만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셀바스 AI가 이제 의료 AI로는 뭐 셀비, 메디보이스 서비스 보유를 하고 있고 의료뿐만 아니라 법무 서비스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제 제품 개발하면서 성장성이 동종 업체 대비해서는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꼽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메디아나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의료 음성 AI 제품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인데 자,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성 이사께서는 어떤 이유로 고사인 주셨을까요? 우선 뭐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한 60조 정도가 됩니다. 이 시장을 놓고 음성에 대한 부분의 시장 규모는 작기는 해요. 그런데 울트라 사이트라는 기업과 JV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AI 심장 초음파 관련해서 매출액의 증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솔루션 관련해서 매출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이 기업 또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이렇게 루닉과 셀바스 AI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실리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는 거래량 실리는 종목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덕성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나타났죠. 덕성도 12% 급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6만 주가량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3%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초전도체 그리고 원격진료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남이 오늘 9% 급락을 했지만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6% 상승하면서 8,21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CCS는 유일하게 오늘 홀로 빨간불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또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55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고 있는데요. 5% 상승하면서 5,560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프 시멘텍스도 보겠습니다. 피부암 진단보조 AI에 식약처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오늘 4%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면서 2,84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흥국화재, 세원전공이 2% 넘는 하락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IB 전문가를 대표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오늘 15% 급등한 신도리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3%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7% 상승했던 삼부토건 역시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하면서 1%의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7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올리패스 그리고 소니드가 4%, 3%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니드는 자회사의 CXL 탑재 영상 분석용 AI 온 디바이스 개발 소식에 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5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는 이렌시스 오늘 21%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8,7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라이징 스탁 소개된 종목 가운데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점검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이고요. 1월 라이징 스탁 종목 가운데서 더존비주온, 제너셈,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까지 세 종목이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세 종목 현 시점에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더존비주온은 3월부터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든지 중소기업 신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시가총액 2조 원 정도의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너셈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장비가 이제 파일럿 장비가 납품이 되었고 여기에서 장비 수준은 늘 수 있는 단계입니다. 주가 수익비를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이후에 하단에 가까운 가격에 왔을 때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만나봐야겠죠.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SK스퀘어, 이창환 부장 포스코 퓨처엠, 이성웅 이사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는데요. 곽영훈 대표의 SK스퀘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지금 SK스퀘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이 되어서 상장이 된 이후에 그 2년 만에 이제 종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승 모멘텀을 못 찾았던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SK스퀘어가 현재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상승을 유발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2차적인 어떤 상승 트리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SK스퀘어를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분할 후에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모멘텀도 공백인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가지 모멘텀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어떤 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하나는 사실 인적 분할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동력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저평가 국면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인적 분할된 회사들은 상당 기간 동안 저평가 국면을 유지를 하다가 어떠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지분 가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반응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실시를
한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좀 부각이 됐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자사주 3월 말까지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던 거죠.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금 자리는 이제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부근까지 거의 다 온 자리에서 약간의 매물 출회가 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촉발했던 요인은 좀 다른 데서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AI주 테마 관련해가지고 전일에 좀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된 종목이 오늘 엔비디아 F13F 관련주 중에 하나가 바로 SK 스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의료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나노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의료 AI 쪽이거든요.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매물 출회가 되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하게 되면은 PBR 1배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BR 1배가 가게 되면은 10만 원은 넘어갈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가에서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한 7만 5천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는데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매집해서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SK 스퀘어 지금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 한 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증권가의 시각은 뭐 7만 원대 목표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좋은 자리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일단은 좀 최근에 단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고요. 네. 한 번 이제 매수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수반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투자 기간을 좀 이렇게 장기로 잡았을 때만이 좀 덜 불안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하방 53,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53,000원에 이제 손절가를 좀 주셨고 최근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창원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오셨는데요. 포인트 만나볼까요? 오늘 2차전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서 GM 밸류체인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올해 이제 GM의 그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에 대한 수혜 강도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단결적 양극재와 그 LFP 그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와 또 그룹사를 통해서 주요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 원료 조달과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원가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이제 앞서서도 뭐 GM의 밸류체인에 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지금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얼템 셀즈 공장을 통해서 양극재와 그 인조 흑연 음극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그 지난해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죠. 그 니켈 함량 86% 있는 그 N86에 대한 그 NCMA 단결재 양극재를 이제 GM과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의 얼템 셀즈에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통해서 이제 GM이 북미 지역에서 그 생산이 확대가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와 음극재의 그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제 단결재 양극재 같은 경우가 올해 동사가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건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니켈 함량이 많이 올라갈수록 그 양극재 기업들의 마진이 개선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최대 한 5%까지 마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단결재 양극재 통한 마진 개선과 또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를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도 확대가 되면서 중고가 시장, 그 중저가 시장에도 대응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포항 공장의 8,000톤 캐파가 18,000톤까지 올해 증설이 되고 2025년까지 4천억 투자를 해서 그 18,000에서 다시 또 2배 증설이 좀 들어갈 것이고, 또 인조 흑연 그 원료인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통해서 이제 원료 조달되고, 리튬은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진행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전구체 내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뭐 화유 코발트와 합작 법인이라든가 동사가 이제 그 얼텀 셀즈 통해서도 전구체 공장 지면서 지금 전구체 내재가 좀 빠르게 진행돼서 2030년까지 46만 톤으로 확대 예정이고요. 현재 그 전구체 캐파가 4만
5천 톤 정도 되니까 거의 앞배 정도 증사 가능하니까 이런 전구체 내재까지 포인트 잡으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신규 진입으로도 좀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까지 좀 보고 가볼까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만 원 아래 정도에서 눌릴 때 좀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증권사들 한 리포트 한 3-4개 정도 그 전체 다 체크해 보니까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하나증권입니다. 물론 이제 65만 원에서 46만 4천 원으로 하향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증권 거를 채용해서 46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요건 이제 회사 규정상 그 회사 저희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 의견 일단 밝히겠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46만 원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인데 바이오제약에서 알테오젠에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키트루다 SC 품목에 대한 독점 계약 변경 예정 이 부분을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계약이 어떻게 좀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멀티플이 상향되느냐 이 부분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2028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70%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SC 제형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고요. 그랬을 때는 매출의 감소를 한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머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좀 단행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 로열티에 대한 재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상반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로열티에 대한 조정 규모를 놓고 시가총액을 산출을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3% 이상 정도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 이상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는 변동성이 컸어요. 그 부분은 2월에 MSCI 지수 관련된 수급 유출이 있었습니다. 재편입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선행적인 수급 유입인지 아니면은 이 편출입된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고는 다시 재매입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정황상 지금 로열티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기준을 3%로 놓고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계약권도 있고 또 5월에 또 편입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만큼 이제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 목표가 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3%의 로열티 기준을 놓고 목표가는 1차로 12만 원을 드리고요. 그 네. 이상의 로열티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더 상향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수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8만 원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계약 조건에서 로열티 3% 기준으로 12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곽영훈 대표의 SK스퀘어, 이창환 부장, 포스코 퓨처엠, 이성훈 이사의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열어볼까요? 네, 5위는 리노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에 인수된 리노스가 폴라리스 AI의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19%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시간에서도 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장 마감 후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 급등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는 비트컴퓨터입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 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4% 상승으로 마감한 비트컴퓨터, 시간에서 오르고 있었는데 현재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네요.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2위는 유비케어입니다. 국내 1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똑딱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지분 44%를 보유한 유비케어 역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23% 급등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에너지 이어가지 못하면서 현재는 1%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1위 종목은 서남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9% 급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3위 비트컴퓨터 특징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로 수급이 쏠린 하루였습니다.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약세 흐름으로 전환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단순히 이제 봉합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당분간 추세 상승에 베팅하면서 전략 세워봐도 좋을까요? 네, 뭐 요 관련된 이제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를 한꺼번에 좀 묶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관련주들이 일어났던 상호간했던 어떤 분쟁에 의해서 좀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는데 기존부터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대면 진료 제한법 개정 추진 이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서로 이렇게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개정을 하려는 그 부분과 또 기존 어떤 세력들, 기존의 어떤 기득권자죠. 기득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저는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좀 부각이 됐고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까 지금 그 라인업이 되어 있던 종목 중에서 제가 비트컴퓨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유비케어도 함께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테마는 예전부터 좀 주기적으로 주목받은 테마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저 PBR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복귀와 함께 주춤하던 저 PBR주의 탄력도가 다시 오늘 살아났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등 증권주에서 무더기 신고가 종목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다가오는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저 PBR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저 PBR주들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해서 최근에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되는 양상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또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아까 뭐 은행주도 말씀하셨고 보험주도 얘기했고 증권주도 오늘 많이 부각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단기 조정이 또 나오고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차라든가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의 어떤 수급 현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면 일정상의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2월 26일자에 이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발표가 있고 거기에 세제안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3월 말에 최종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D-Day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D-Day 마이너스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눌리는 포인트가 나와준다면은 저 PBR주 중에서 기업에 개별적인 이슈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물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재용 또 삼성그룹 내에 또 다른 또 이슈가 발생한 거죠. 그죠? 이재용 또 회장의 어떤 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7년 만에 종결 이런 정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엮어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판단해 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2월 26일 날 발표 있지만 3월 말까지 보고 좀 대응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이기보다는 일정상으로 볼 때 상승의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 3월 동안에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에 오늘 급등했는데요. 연속성 있는 모멘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지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고 또 PBR 기준에서 봤을 때 0.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금호석유 뭐 트레이딩은 충분히
또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게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너무 큰 금액보다는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 본토 지수가 쉬어가는 가운데 항생 지수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무려 2% 넘는 강세로 이 시각 현재 16,3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쉬고 오니 홍콩 증시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 배경으로는 월가 헤지펀드사가 알리바바 그룹홀딩스를 포함한 기술주에 대한 강세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0.2% 오름세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다음 주는 FOMC 의사록, 또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